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항만을 드나드는 컨테이너 차량을 열지 않고도 적재된 화물을 3차원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검색기가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이 검색기는 검색 속도가 수입 검색기에 비해 빠르고 또 가격도 저렴해 수입 대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새로 개발된 국내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컨테이너 안에 실린 곡물 상자가 자세히 드러납니다.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도 X선을 투시해 두께 40cm의 강판까지 투과할 수 있어 신속하게 화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색 속도도 컨테이너 차량 한 대당 1분이면 가능해 기존 검색기에 비해 5배 정도 빠른 데다 차량 내부를 3차원으로 스캔할 수 있어 해상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검색기는 컨테이너 차량 안에 적재된 유해 방사능 화물까지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기존 대비 5배 빠른 1분 검색이 가능하면서 그리고 겹쳐진 영상에 대한 정밀한 판독이 가능하도록 3차원 검색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번 검색기의 가격은 대당 50억 원 정도. 지금까지 컨테이너 검색기를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 왔기 때문에 수입 검색기 한 대당 1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 대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미국의 전수검사가 의무화될 때는 우리나라 항만에도 약 33대, 약 한 대당 100억으로 봤을 때 3,300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광양항에서 설치된 검색기 시험 운영을 통해 성능이 입증되면 국내 항만의 모든 보안 검색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시가 원활한 배후단지 업체 유치를 위해 전력 공급 시설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광양항 컨테이너보드 크레인 가동을 위해 설치된 154kV 용량의 전력시설로는 인근 배후부지에 입주하려는 업체의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480억 원을 들여 같은 용량의 전력시설을 광양항에 설치해 줄 것을 해수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항 배후부지에 제조업 등 입주 희망 기업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현재 부족한 전력시설로는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며 추가 전력시설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어제 실시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부모는 사건을 감추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자신의 2살 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된 26살 강모 씨. 현장 검증에서도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현장 둘러보셨는데 심경한 말씀 해주시죠. 죽은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까? 강 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바다에 버리려 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이곳에 시신을 버린 사실만 인정할 뿐 학대치사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강 씨의 진술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강 씨가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 씨와 강 씨의 부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숨진 둘째와 성별이 같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한 영아원에 맡겼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집으로 데려와 숨진 둘째 아들로 둔갑시키려 했던 겁니다. 임신 6개월 되던 때 태아 감별 결과에서 아들인 것을 알고 입양 보낸 걸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부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98주년 3.1절을 앞두고 해양수호 의지를 다지는 독도 순례 훈련함이 어제 여수에서 출항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한국해양소년단,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훈련함을 타고 어제 여수에서 출발해 오늘 독도에 도착한 뒤 3.1절 당일 다시 여수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양영토순례에서는 3.1절 함상 기념식과
독도 바로 알기 강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광주의 모든 초등학교가 올해부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의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도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지는 등 새학기부터 교육 과정이 크게 바뀝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광주 초등학교에서 올해부터 일제식 지필평가가 사라집니다.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1, 2학년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았는데 그 대상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한 겁니다. 대신 수업 시간에 관찰과 토론, 실험 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게 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서열화를 조장하는 학습 풍토를 바꾸고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과정 중심, 배움 중심 평가를 수시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또 수업은 행복한 수업 현장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새학기부터는 광주 고등학교의 보충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집니다. 강제로, 억지로 시키는 공부를 학교 현장에서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대신에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과 참여형 수업, 그리고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는 강화됩니다. 일선 학교에서 획일적이고 반강제적인 교육이 사라지는 대신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살리는 교육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백운기 전국 고교축구 대회에서 광주 금호고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광주 금호고는 지난 26일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풍생고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2일간 광양 공설운동장 일대에서 펼쳐진 백운기 고교축구 대회에는 전국에서 35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목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시험 운영에 들어갔지만 경찰 방범용 CCTV 이관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택시 여승객 살인 사건 이후 지자체와 경찰은 CCTV 이관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택시기사에게 살해당한 피해 여성의 집 근처 CCTV입니다. CCTV 확인까지 경찰은 우왕좌왕했습니다. 피해 여성 가족들과 처음 갔던 곳은 목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하지만 결국 영상은 목포경찰서 상황실에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시험 운영 이틀 전 800여 개 대부분 CCTV와 달리 22개 경찰 방범용 CCTV는 이관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목포시와 목포경찰서는 방범용 CCTV의 통합관제센터 이관 지연 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자 양측은 뒤늦게 CCTV 유지 관리는 경찰이, 영상 녹화 공간 확보는 목포시가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찰서까지 다 포함해서 관제도 하고 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또 저장도 해서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민 불안이 확산되면서 관계기관들은 수시로 회의를 열고 택시 강력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인 1차제, 이른바 법인 택시 회사들의 독차제 시행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대해서 목포시가 행정 개선 명령을 내려서 독차에 대한 장시형 근로의 사각지대 이 부분들을 개선하게 해야 되는. 목포시는 관내 9개 법인 택시 회사들을 대상으로 1인 1차제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 익신산단에 첫 번째 투자 기업이 들어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조명기구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주식회사 주영 라이팅이 익신 일반산단의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익신산단 공장 용지를 3.3제곱미터당 80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며 입주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과 경남 지역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여수와 순천, 통영과 남해 등 전남과 경남 8개 시군을 한 개 권역으로 묶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경관자원 개발과 관광 인프라 확충, 접근성 개선 등이 포함된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봉사단체 전남 지역 전 사무국장이 수천만 원의 소아암 장비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15년 7월 국제봉사단체 본부로부터 소아암 장비 지원금 5,200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뒤 이 가운데 2,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사무국장 53살 김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횡령한 지원금을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지적 행정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민 편의를 위한 지적 행정 시책을 추진합니다. 네, 어느덧 2월에 막바지인데요. 벌써부터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이 영하 1도선을 보이고 있지만요. 한낮에는 서울 11도, 광주와 대구 14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3월 중순에 초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차츰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충북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영하 1.2도, 청주 영하 2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11도, 전주와 창원 1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온화하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오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모레 눈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